오늘 어떤 걸 할 거냐면 그 치수함수 배웠고 로그함수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배웠어. 그래서 이제 수열까지 가지 않고 이것들에 대해서 미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분과 연결돼서 나오는데 한참 뒤에 배우거든 나중에 이거. 그럼 이걸 다 까먹어가지고 개념이 없으니까 미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는 나중에 배우더라도 오늘 이거 배운 김에 이어서 해볼게요. 그럼 이제 먼저 미분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미분이 뭘까를 보면 이게 미세하게 분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은 변화율을 구하는 거라고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변화. 적분은 변화 양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몰라도 얘네들은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하는 건데 율이라는 것은 기울기를 의미해요.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를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표현을 써요. 기호로. 이게 뭐냐면 두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이 점을 x2, y2라고 하면 x쪽에서 보면 x2에서 x1을 빼는 거죠. 그게 델타 x입니다. x2에서 x1을 빼는 게 델타 x가 되고 y쪽에서 보면 y2에서 y1을 빼는 거지. 그치? 그래서 y2에서 y1. 이게 이제 기울기입니다. 근데 이 기울기는 뭐냐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직선. 뭐 성분의 기울기 해도 되고 이게 직선의 기울기인데 이 미분이라고 해서 아까 미세하게 분해한다 했잖아요. 미세하게 분해한다는 거에 뭔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극한입니다.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리미트라고 부르는데 이걸 기호화 시킨 게 뭐 이렇게도 쓰고 선생님들이 빨리 쓰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LIN 정직하게 써주는데 이런 기호를 썼을 때 어떤 x 값이 특정한 a 값으로 가까이 간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간다. 이게 미세하다는 거지. 초고를 붙인 거를 미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중학교 때 배운 기울기는 요거고 이제 미분은 요거를 갖다 붙인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보면 곡선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게 y = x 제곱이라는 곡선이라고 치자 이거. 그러면 요 점하고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되지 이렇게. 그죠? 그거를 얘를 x1, 얘를 x2, 여기를 y1, 여기를 y2라고 하면 델타 x라는 것은 x2에서 x1을 빼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델타 x가 0에 가까워진대. 이게 이제 극한의 개념. 0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이 두 점이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차이가 없다는 거는 시작점이 x1이니까 x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멀리 가기 전에 스톱한 거야. 출발하자마자 스톱한 거지. 그러면 그 스톱한 점이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해. 그러면 실제로는 두 점이지. 이거 두 점을 연결한 거지. 근데 델타 x가 0에 가깝다고 보면 이 점이 좀 더 붙어가지고 여기 붙어가지고 두 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두 점이 뭐처럼 되는 거야? 한 점처럼 보이는 거야. 이 리미트가 붙으면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처럼 보인다는 거야.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처럼. 근데 한 점도 어때?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 점 아니지. 그러니까 두 점인가. 이거와 관련된 극한의 이제 개념이 어떤 거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고 여기 5라고 했을 때 여기가 A, B, C라고 하면 A에서 B를 거쳐 C를 간다 했을 때 우리가 4 더하기 3은 7이잖아요. 근데 극한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5가 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랑 그냥 이렇게 가는 건 똑같이 거리가 여기까지 똑같고 요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요만큼 더 가고 얘 가고 나머지도 똑같고 그럼 그런 논리로 펴면 요렇게 가는 거랑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랑 같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무한대까지 반복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겠지. 그지? 이거와 같겠지. 이걸 계속 무한대까지 하면 결국은 이 선하고 같겠지.
그죠? 그럼 7하고 3 더한 게, 4하고 3 더한 게 4 더하기 3이 5가 되는 이상한 형태가 나오지, 그지? 이게 이제 극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 점인데 한 점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용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 아까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면 됐잖아요. 근데 x2 마이너스 x1 대신 델타 x를 쓰고 여기 이제 델타 x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 y2라는 거를 f에 y2가 뭐냐, f에 x2를 넣은 거지. 이게 y 꼴 fx잖아요. y 꼴 fx니까 y1은 x1을 넣은 거고 여기다 x1을 넣는 거죠. 이 함수 값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x1이고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10 변형되는 거 여기까지 따라오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x2 마이너스 x1 대신 델타 x를 넣고 가만히 보니까 주인공이 x1이지 x2는 주인공이 아니야. 지금 출발점이 주인공이고 x2는 거기까지 갈라다가 말아버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x1으로 주인공을 바꾸면 x1은 어떻게 돼요? x1 입장에서 보면 x1이라는 것은 x2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왔어요. x2라는 것은 이 x1 입장에 넘어가면 x1 더하기 델타 x가 같아져. x2 대신에 x1 더하기 델타 x가 미분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편안하게. 그럼 x2라는 점 대신에 x1 더하기 델타 x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x1에서 x2로 이게 움직이는데 움직이자마자 멈춰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두 점이 아니라 마치 겹쳐있는 한 점 같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x1이니까 x2 대신에 x1에 관한 식으로 써야 되는 거지. 그러면 f에 x2 대신에 x1 더하기 델타 x를 쓰고 빼기 x1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 나왔다는 거. 뭐가 나왔냐면 x1에 관한 식으로 다 나왔다는 거야.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 x분의 f의 x1 더하기 델타 x 빼기 f의 x1 이렇게 탁 나가는 거야. 됐지?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미분이야. 이게. 그러니까 x1이라는 점에서의 뭐가 되냐면 기울기겠지. 근데 x1이 실제로는 두 점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기울기를 꺼보면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꺼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걸 아까 우리가 직선이라고 한다면 얘가 뭐가 되냐면 접선이 되는 거야. 마치 한 점인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 미분이나 적분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오차가 발생해. 뭐냐면 우리가 우주도 그렇고 이게 수학에서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 이게 뭐냐면 가정하는 거지. 오차야. 이거 아까 4하고 3 더하면 7인데 왜 5하고 같아져?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거 다 가정인가? 이게 몇천 년 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야. 근데 물리에서는 이 가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했던 거야. 몇천 년 동안. 뉴턴 역학이라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탁 등장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 지구가 움직여 안 움직여?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도 움직이고 있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태양도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이 우주에 움직이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어떤 하나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야. 물리에서. 근데 수학에서 안 그렇다는 거야. 리미트 이런 거 다 극한은 가정을 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물리고 수학이고 이렇게 했던 거야. 우리나라가 그 달나라에 착륙하는 게 쉽지 않더라. 그 얘기 들어보니까 위성을 쏘는데 달이 돌잖아. 지구 주위에. 그럼 여기서 지구에서 이렇게 쏘면 우리는 이렇게 딱 명중하듯이 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착륙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착륙할 때 역추진 엔진을 써가지고 서서히 하면 된다 이러잖아. 근데 아니더라고. 이 달이 있으면 달도 이렇게 해가 돌잖아. 이렇게 지구도 이렇게 해서 돌잖아. 달이 회전축이 있나? 그냥 돌아 하여튼. 근데 얘가 가서 다이렉트 쏘는 게 아니라
여기 가가지고도 얘도 같이 돌더라고. 돌면서 다리 요 정도에 와 있으면 얘도 요 정도 가서 이렇게 돌아서 착륙하는데 한참 걸리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거기에 목표물에 정확하게 안착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는 이게 굉장한 오차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잘못하면 착륙 못할 수도 있대. 딴 데로 가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어렵더라고. 그게. 우리 그 물리 문제 보면 단 마찰은 무시한다 이런 말 있잖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 마찰이 엄청난 거거든. 근데 물리라든가 이런 문제 보면 마찰은 무시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가정하는 건데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야.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가정한다는 개념이야. 근사각 개념이야. 어떻게 보면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가정한다는 거야. 마치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인 것처럼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호를 쓴 거야. F 요 x1이 주인공이잖아. x2는 지금 사라졌어, 그렇지? 그래서 f 프라임 x1 이렇게 약속한 거야. f 프라임 x1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 개수라는 표현을 썼어. 미분 개수 f 프라임 x1 이 값을.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접선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접선 기울기가 뭘 예측할 수 있냐면 아까 말했잖아. 미분은 변화율을 예측한다고. 변화율이라는 게 뭐냐면 기울기인데 기울기를 가지고 뭘 예측할 수 있냐면 우리가 눈을 감고 이렇게 안대하고 이렇게 막 만지잖아. 코끼리 다리를 만질 거 아니야. 코끼리 형태를 눈을 감은 상태에서 예측하려면 다리부터 이렇게 만져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어떤 곡선을 이루잖아. 그것처럼 접선 기울기라는 게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얘가 점점점 기울기가 이렇게 더 이렇게 가잖아, 그렇지? 그럼 뭔지 몰라도 얘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야, 뭔가. 그러니까 이 접선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증가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감소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증가도 감소도 아닌 0이냐, 요 세 개를 예측한다는 거야. 그럼 이걸 예측해서 어디다 써먹을 건데 그래프 그리는 데 써먹는 거야, 결국은. 그래프. 내가 지난 시간에 계속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지금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함수를 배우고 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미분도 결론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1차나 2차 함수는 그래프 이미 알잖아. 1차는 직선이고 2차는 이렇게 포물선이 아는데 3차나 4차 막 다양한 함수. 그런 거에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거를 필요로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이 대충 뭐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fx가 x제곱이면 f 프라임 x는 얼마냐 이러면 이게 미분 법이라고 해요. 공식이잖아. 2가 내려와서 2x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fx라는 함수가 변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얘가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비교하는 거야. 나의 변화량분의 상대방의 변화량 이런 걸 예측하는 건데 요게 지금 이제 요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걸로 한번 해보면 리미트 x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델타 x라는 표현이 이제 또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쓰는 게 귀찮으니까 델타 x 오드치기도 나쁘고 그러니까 델타 x 대신에 h라는 문자를 많이 써. h 그냥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씁니다. 지금 f 프라임 x1이 아니고 f 프라임 x잖아. 그럼 x1 자리에 x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x를 넣었잖아. x1 자리에 그리고 델타 x 자리에 h를 넣었어. 요 그대로 넣어서 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건 h고 이거는 x 더하기 h를 여기다 넣겠지. 그럼 x 더하기 h 제곱 마이너스 fx는 또 x 제곱이겠지. 그대로 이렇게 여기가 됐죠.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걸 전개하면 x 제곱 2xh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 제곱 없어지고 그죠? h 하나 약분돼 이렇게. 여기도 약분되겠지 이렇게 하나씩.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x가 남고 이 h 약분됐으니까 얘는 h 하나 약분됐으니까 h가 하나 남겠지 이렇게.
이 상태에서 h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면 없어지면 뭐만 남아? 2x만 남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구한 거야. 이게 도함수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x1이라고 특정하게 하는 건 미분계수라고 하고, 이렇게 x1 대신에 x를 쓰는 거를 도함수라고 해요. 도함수. 그래서 일반화된 거예요. 도함수가. fx가 x제곱일 때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2x 이렇게 외우잖아. 근데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사실은. 일일이 구한 거를 이제 일일이 구하지 말고 공식으로 외워달라, 이거야. 그래서 x제곱 미분하면 2x 이렇게 돼. 그럼 sin x 미분하면 뭐가 되냐? 이제 오늘 그런 걸 배우고 싶구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이런 원리에 의해서 공식들이 나오는데 그 공식을 다 외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써먹자는 거지. 그게 목표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게 이제 여기가 미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이야. 이게. 요거를 지금 뭐 배운 거냐? 미분에서 구구단을 배운 거야. 요것만 딱 장착돼 있고 그 다음부터 좀 외우고 공식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학생들이 미분을 어려워하는데 미분이 사실 되게 재밌고 쉬운 거야. 신기한 거야. 됐죠? 여기까지 됐죠?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미분이 뭐야? 그러면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변화율이 뭔데?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뭐 기울기 구하는가? 직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단다. 됐죠?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좀 진행을 좀 더 해보면, 우리가 맨 처음 지수함수를 배웠죠. 지수함수가 y 꼴 a의 x 형태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를 미분한 y라고 표현 안 하고 f 프라임 x 이렇게 표현할게요. fx라고 표현할게요. 여기서 fx가 a의 x승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그럼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분 공식 하나씩 배우는 거야. a의 x를 미분하면 공식을 외우는 거야. a의 x ln a 이렇게 딱 외웁니다. 지수함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 중 하나야. a의 x승 미분하면 왜 이렇게 됩니까? 아까 그 도함수의 정의들을 해서 구하면 되는 건데 그 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외우라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구구단에 해당하는 거니까 외운 다음에 이제 그 원리대로 다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갑자기 LNA가 뭔가가 궁금하지. 지난번 잠깐 얘기했었지. 로그 2의 A 밑이 2인 A를 LNA라고 써. 이때 이 N이 자연대수라고 하죠. 그럼 2가 뭐냐면 오일러 상수인데 이걸 이제 자연대수라고도 하고 아니면 오일러 상수라고도 하죠. 상수가 해가지고 2.718 이렇게 쭉 가는 무리수야. 그래서 이 무리수를 E를 갖다 생략하고 N이라고 쓰는 거야. 이게 자연대수니까. 됐죠? 그래서 LNA라 쓴다. 이거를 자연로그라 불러. 자연로그. 지난번에 로그 10의 A는 그냥 줄여서 로그 A라고 쓰면 됐지. 이건 뭐라 부르면 됐죠? 이거? 상용 로그. 로그 중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로그. 상용 로그라고 하겠어. 됐죠? 그래서 저렇게 된다. 지수함수에서 대표적인 하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로그함수 있죠. 로그함수. 로그함수는 fx 이퀄 로그 a에 x 있겠지, 이렇게. 맞죠? 그럼 얘는 미분하면 뭐가 될까? f 프라임 x는 이거는 이 x를 분모에 쓰고 x를 쓰고 이거 분모를 x 쓰고 이걸 미분한 x를 미분한 게 뭐지? 1이지 1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ln a분의 1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선생님 여러분들을 수업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전수해주고 싶은데 그 수화식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를 이렇게 다 해주면 좋잖아. 시간이 한 6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가지고 이제 중1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좋겠지. 날 새잖아. 어떻게 6년을 보냐 우리가, 그지? 한 최대 2년, 3년, 진짜 마지노선이 3년, 한 2년, 아니면 빠르면 1년, 그 안에 여러분들을 수학적으로 굉장히 성장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일일이 가르쳐가지고는 다 못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핵심적인 걸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문제를 풀어서 스스로 버전업이 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이렇게 해야지 성장을 하더라는 거야. 그 지금 고3 7등급에서 2등급 나오네. 그 단기간에 내가 어떻게 올렸겠어. 내가 걔를 붙들고 걔만 수업해도 그렇게 올리기 쉽지 않잖아. 걔만 1대1로 수업을 계속 했어. 그럼 나머지는 다 안 가르쳤어. 그래도 그렇게 안 나와. 왜냐하면 떠먹여 주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걔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딱 하겠냐면 머리 염색하고 막 귀걸이하고 이랬더라고, 남자애가. 그래서 내가 야 아직 덜 논 거 같은데 좀 더 놀고 와라. 선생님하고 겨울방학 때 만나도 되니까 여름방학 때 친구들 있잖아, 더 놀고 와도 돼. 딱 이거 당황을 하다가 상담 막 거부했어 내가. 그래도 걔가 당황을 다 하더라고. 그래서 다 놀고 너가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이 생기면 선생님한테 전화해. 그럼 그때 다시 상담할게. 이랬더니 얘가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 속소를 날리면서 갔어.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은 사실인데 딱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막 하더래, 방에서. 그러더니 친구들한테 문자를 다 날리고 근데 당분간 연락 안 될 것 같다면서 싹 다 정리를 하더래. 친구들 관계를 문자를 다 날리고 핸드폰도 없애고 이제 다 날린다. 그리고 머리 짧게 자르고 염색한 거 다 풀고 귀걸이 다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이제 딱 그거 정리한다면 나한테 전화왔다.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딱 그거. 그래서 그래? 와봐. 이랬는데 딱 반대 바뀌어 있는 거야 얘가. 일주일 사이. 그럼 그거를 내가 바꿔놓은 거냐고. 자기 스스로 판단한 거야. 자유의지. 나는 한마디 했을 뿐이야. 더 놀고 싶으면 더 놀아라. 이랬다고. 근데 걔가 선택을 안 놀고 공부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뿐이지. 그래서 딱 왔길래 그래? 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자기가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수학을 해본 적이 없대. 수포잖아요. 언제부터 포기했냐면 중2 때부터 수학 포기했다. 그래? 그럼 중2급부터 할까? 했더니 고2한테 중2급부터 할까?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 일단. 이러는 거야. 근데 답변을 걔가 잘하더라. 선생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냥 시킨 대로 받아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영어 단어 가르쳐 줄 때 이건 중학교 1학년 영어 단어인데 이건 고등학교 3학년 영어 단어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단어를 받아들여? 아니잖아. 그냥 그 선생님이 이거 중요한 단어야 하면 그냥 다 외우는 거잖아. 그지? 수학을 그렇게 해야 돼.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게 어딘지 모르는데 계속 받아들여.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알아. 이게 지금 이거를 넣어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이게 어떤지를 내가 머릿속에서 빌드업을 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그대로 받아먹다 보면 어느 날 개념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수학이 재밌어져.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생뚱맞을지 몰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이게 어떤 사람인지.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했지. 그 다음에 상가함수의 대표적인 거 하나 해보자. 상가함수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대표적인 것만 하면 fx가 sin x라고 하자.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된다. 이렇게. 일단에요. 이거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아까 그 도함수의 정의대로 하면 다 나와. 누군가가 수고해가지고 다 알아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상함수 여러 개니까 치수함수, 로그함수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A가 1보다 크냐 작냐가 증가냐 감소냐 그것만 있는데 상함수는 여러 개야. 그러니까 상함수가 더 어렵죠. 복잡하고. 그 다음에 상함수 또 fx는 만약에 코사인 x야. 그러면 f 프라임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사인 x. 이거 마이너스 사인 x. fx가 탄젠트 x야. 그럼 얘는 뭐가 된다? f 프라임 x가 시컨트 제곱 x. 더 많은데 일단 이것만 외워두면 사인 x는 코사인 x가 되고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탄젠트는 시컨트 제곱 x.
이제 이걸 바탕으로 조금씩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 그 필요한 거 있으면 개념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E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오히려 E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 이게 뭐야? x가 0으로 가면 이거 1이지. 근데 0분의 1은 뭐지? 무한대지. 그럼 1이 무한대로 가면 얼마가 나와? 1이겠지. 근데 1이 안 나오더라는 거야. 신기한 게 1이 나와야 되잖아. 지금 1 더하기 0은 1이니까 그걸 0분의 1은 무한대니까 1을 무한대로 보면 1인데 이게 1이 안 나오고 2.718 나와. 그 이걸 1하고 한다. 이 저기가 이렇게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와. 이번에는 그러면 1 더하기 x분의 1의 x승. 이것도 뭐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은 뭐야? 이게 0이지. 그럼 이것도 1 더하기 0이지.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지. 그럼 이게 꼴이 같은가 지금. 생긴 건 달라 보이지만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지만 결과가 같아. 그래서 이것도 2라는 거. 그러니까 이의 정의가 뭐냐면 1 더하기 0에 무한대 꼴을 만들어주면 얘가 다 2가 된다. 됐죠? 자, 내가 단 1시간 만에 여러분들 미분에 대해서 그냥 이거 재밌네 게임하는 것 같네 이런 느낌 들겠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5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있는데 이거에 6제곱이나 해. 이거를 미분하래. 그럼 미분하면 6이 내려오겠지 앞으로. 6 내려와. 그 다음에 5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고 여기가 5승이 되겠지. 6이 앞으로 내려오고. 그지? 차수가. 이대로 끝내려고 하니까 뭔가 좀 찝찝하지. 그게 뭐냐면 이 안에 부분을 또 미분을 해야 돼. 그걸 여기 뒤에다 곱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수학적 용어는 아니야. 그냥 수학 선생님들이 부르기 편하니까 속미분이야. 원래는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인데 합성함수 미분법 말이 기니까 속미분이야. 이거 속에 그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가 내려오니까 10x 플러스 4 간다. 됐죠? 요런 걸 또 한번 구경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럴 수 있잖아. 뭐 2x 플러스 3에 곱하기 5x 마이너스 7이라고 하자. 이걸 미분하래. 그러면 이걸 전개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전개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이제 이게 앞에 있는 거고 이게 뒤에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앞미분 D 그대로 플러스 앞 그대로 D미. 선생님도 이거 고2 때 배웠는데 이 말 들었던 게 아직도 쌩쌩해. 앞미분 D 그대로. 선생님 고2 때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노래 가사 같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도 쌩쌩한데 앞미분. 앞에 그 미분하라고. 미분하면 뭐죠? 2죠. 2. 1차는 미분하면 무조건 개수고 상수는 0이니까 2야. 그 다음 D 그대로 5x-7 플러스 앞 그대로 2x 플러스 3 그대로 D 미분. D 미분하면 5지 또 이렇게 끝난다. 미분. 이거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된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적어봐봐. 한번.
자, 이걸 이제 우리 흔히 고백 미분법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고백 미분법. 법이라는 말이 붙은 건 전부 다 암기하라는 뜻이야. 고백 미분법. 이거는 사실 합성함수 미분법인데 일단 거기까지 한다. 그 다음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2x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7. 얘를 갖다 미분할 수도 있겠지. 그치? 이거는 곱하기고 이건 이렇게 된 거는 나누기의 미분법이잖아. 근데 나눗셈의 미분법 말이 기니까 나눗셈이 구하는 목적은 몫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몫의 미분법이라고. 몫의 미분법. 곱의 미분법. 나눗셈 목적이 몫이잖아. 분수가 왜 나온 거야? 사과가 3개 있을 때 3명한테 나눠주면 한 개씩 가져가면 되잖아. 그럼 분수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사과가 3명인데 5명한테 나눠준다. 그 숫자로 표현하기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분수가 5분의 3이 등장하는 거야. 아, 내가 가져갈 몫이 5분의 3이다 이런 거야. 사과가 7개 있는데 3명한테 나눠줘. 그럼 그게 3분의 7인 거야. 근데 사과가 7개 있으면 3명한테 나눠주면 일단 2개씩 주겠지. 2개씩 주면 일단 2는 다 가져갔지.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남은 거잖아. 그 하나를 3명한테 나눠주니까 3분의 1씩 가져가면 돼. 그래서 2와 3분의 1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분수 표현 자체가 몫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몫의 미분법인데 이 몫의 미분법일 때 얘를 갖다가 아까 앞에 있는 건 앞이라 했고 D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분자를 앞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항상 분수가 위에서 아래로 나눠주는 거잖아. 방금 나눗셈이라는 게 그잖아. 뭐 예를 들면 3분의 7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7로 3을 나눈다는 거죠. 그쵸? 사과가 7개인데 3명한테 나눠줬을 때 가져갈 몫을 분수로 표현하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걔를 앞이라고 보고 뒤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걸 D라고 하는 거야. 됐지?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분모를 일단 제곱을 해. 제곱을 하고 이런 거 공식 만들어낸 사람들이 사실은 천재지. 머리 좋은 사람들이지.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 그냥 외우면 돼. 이거 만든 거는 스마트폰 만든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천재지. 근데 스마트폰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어떻게 만든 거야? 막 이렇게 그냥 쓰잖아. 그냥 스마트폰 좋네. 그지? 이 접혀도 이 화면이 접히는 거잖아. 선생님 거는. 자, 분모를 제곱하고 앞미분. 그럼 2지 D 그대로. 얘는 아까 플러스였잖아. 얘만 조심하면 돼. 빼기야. 빼기. 그 다음에 앞 그대로 D 미분 이렇게. 저기 미분이 끝난 거야. 좀 공식인가. 그러니까 분모를 일단 제곱을 한 다음에 분모를 제곱하고 앞 미분 D 그대로 빼기 앞 그대로 D 미분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몹셈 미분법이 한다. 됐죠? 자, 그래서 테크닉 몇 개를 배웠어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리미트 x가 예를 들어서 1로 가까이다. 그럼 x-1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 요걸 이제 극한값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걸 계산하라고 나온다고 문제에서. 그러면 1로 가까이 가서 1을 넣어봤더니 이게 0이 돼버리지. 1로 가까이에서 넣었더니 0이 돼버리지. 그러면 이런 형태를 우리가 0분의 0꼴 0분의 0꼴이라고 하는데 계산이 안 돼. 근데 계산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계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분모가 0이니까 그렇지. 분모가 0인 분수는 존재하지 않지. 예를 들어 뭐 0분의 5 이런 거 존재해야? 왜 존재하지 않지? 사과 5개를 빵명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말이 이상하잖아. 빵명인데 나눠줄 사람이 없는데 뭘 나눠줘.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되지 않는 거야. 퀘스천인 거야. 뭐지? 근데 5분의 0은 0분의 5는 그렇죠. 맞아. 5분의 0. 5분의 0은 정의되지. 사가 0개가 사가 빵개 있는데 5명한테 나눠줘. 몇 개씩 가져가. 없잖아. 내한테 가져갈 거 없지. 이걸 0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5분의 0은 0이야. 그치? 당연한 얘기지. 사과가 없을 때는 나눠가지고 몫이 없으니까 0이야. 그죠? 근데 사과는 5개 있는데 0명한테 나눠주래. 나눠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걸 오라고 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몇 명인지 없는데 뭘 오라고 해. 한 명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한 명도 없는 거지. 그죠? 이건 정의가 안 되는 거고, 이건 정의가 안 되는 거. 근데 얘같이 이렇게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정의가 안 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형이라고 해. 부정이 뭐지? No determination. 정의가 안 된다는 거. No determination. 결정이 안 된다는 거 하나로. 그래서 부정이라는 거. 나중에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걸 배워. 정적분에서 부정적분 이렇게 두 개를 배우는데 지금 적분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꺼내고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no determination, 부정형이라고 결정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얘를 결정해서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가 되는 게 얘 때문인 거지. 이 분모 이놈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모. 우리의 목적은 분모를 없애는 게 목적이야. 분모가 0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걸로 할 때 인수분해가 있지. 인수분해. 고1 때 배운 인수분해 공식. 그게 이렇게 되지.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고1 때 인수분해 공식 안 외웠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고1 때 막 이걸 외우기 시켰던 거야. 들어가자마자 막 곱셈 공식 엄청 외우고 막 시켰지. 이유도 모르는데 막 외우는 거야. 이렇게 딱 하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약분이 딱 되는 거야. 그럼 리미터 x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럼 지금 이제 1 넣을 수 있지. 1 넣으면 얼마 나와? 1 더하는 건 3 이렇게 나와. 됐지? 근데 이걸 또 수학자가 연구를 한 거야. 야, 인수분해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가 위에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저거 어떡해? 인수분해가 돼야지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거나 아니면 인수분해도 공식이잖아. 하나에. 이거 지금 공식으로 쓴 거잖아. 그치? 이 공식을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걸 연구한 거야. 그걸 또 누가 연구했겠니? 오일러가 연구한 거야. 오일러 엄청 등장해.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 같이 근무했던 선생 중에 한 명이 성이 오씨였어. 그래가지고 그때 유행이 학원 선생님들 이름 수학자 이름을 따서 하자 이래가지고 내가 제안한 거야. 내가 원장이니까 회의할 때 야 이제 수학자 이름을 하나씩 다 정하는 거 알겠지? 딱 그러면서 내가 그 말 끝나자마자 내가 뭐라 해서 나는 가우스 이랬어. 가우스가 수학의 왕이니까 난 가우스 딱 이랬어.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들이 날 딱 쳐다보더니 얍삽하네. 자기가 가우스를 해버리면 어떡해 막. 내가 난 가우스 한 발음은 좋잖아. 그지? 가우스 한. 그래서 난 가우스를 그랬더니 오씨성을 가진 놈이 저는 뭐로 하죠? 이러면서 너 오일러 하면 되겠다. 오씨니까. 그거 괜찮네. 그래서 걔는 오일러. 그때 선생님 동생도 있었는데 선생님 동생이 좀 잘생기고 카리스마 있게 생겼어. 그래서 너는 파스칼, 카리스마 있다고 칼이 있으니 카리스마, 파스칼 막 이러면서 이름 지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인수분해를 안 하는 방법을 생각한가? 그게 오일러가 생각했는데 걔가 누구한테 팔아먹어? 노피타한테 팔아먹어. 노피타 딱 이름 들으면 부티나. 왜냐면 캐피탈이라는 단어 알지? 캐피탈 자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무슨 그 은행들이 보면 뭐 현대 캐피탈 이러잖아. 그 캐피탈 이게 돈이 많은데 얘가 요즘 지금 만수르야. 돈이 많은데 공부에 관심이 많아. 수학자 모임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는 척하고 똑똑하고 막 이렇게 수학자 공부하는 거 발표하면 막 먹을 것도 사주고 이랬는데 자기도 한번 발표하고 싶은데 발표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그러니까 사 가가지고 올라한테 얘기하면 올라 똑똑하니까 야 네가 연구하는 것 중에 진짜 간단한 거 간단한 거 나한테 하나만 넘겨라. 내가 발표 좀 하자. 야사야 발표 좀 하자. 대신 돈을 줄게.
내일은 발표 안 하니까 올려가 이걸 준 거야. 만들어서 딱 주고 얘가 이제 발표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노피탈 노피탈 정리, 그지? 이걸 딱 한 거야. 그게 뭐냐면 이거야. 리미트 x가 어떤 a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라고 했을 때, 응? 얘를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거야. 얘를 각각 미분해가지고 각각 미분을 해.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해. 그런 다음에 0분의 0꼴이 안 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 넣어도 된다는 거야. G'A분의 F'A 이렇게. 이걸 로피탈 정리라고 이름을 탁 붙인다. 여기다 정리 딱.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안 구하고 각각 분모 분자 미분해가지고 거기다 대입해버리면 되는 거야. 아주 심플한데 혁신적인 거야. 얘가 이거 발표해가지고 이제 우와, 야, 너 천재다 막 이럴 거 아니야. 돈도 많다, 천재다.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근데 나중에 이제 올려가 생각해보니까 억울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죽을 때 이제 서로 죽을 때가 됐는데 억울하니까 올려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한 거야. 이거 사실 내가 하는 거야. 말이니까 노피탈이 돈도 많잖아. 쿨하게 인정하는 거야. 맞아. 쟤한테 내가 돈 주고 산 거 맞아. 이제 인정한다. 이미 똑똑한 소리는 이미 다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올려가 아니 그거 내 거니까 내 이름으로 해줘 막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얘가 얼마나 많이 베풀었겠어. 그러니까 학교 교수들이 아니야. 돈 주고 샀다며. 그럼 저작권이 얘한테 있는 거야. 안 돼. 그냥 노피탈 정리로 하자. 그래가지고 끝난 거야. 노피탈 정리로. 야사이만 남고. 그래서 얘가 이제 파워풀해. 그럼 방금 요거를 이제 노피탈 정리라고 풀어볼게.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돼. 인수분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자, 이거 미분하면 얼마지? 1이지 1. 1차는 무슨 개수만 얘기하면 돼. 상수는 없어. 이거 미분하면 3이 내려오지. 이렇게 되지? 이제 1로도 분모 0은 안 되지. 그지? 그럼 1 넣으면 얼마? 3. 얼마? 엄청 간단하지. 1은 몰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알아도 돼. 안타깝게도 이게 교육과정에 빠져있어. 대학교 가면 배워. 이 중요한 걸 왜 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걸 우리 형한테 배웠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형이 종료학원에 재수했거든. 재수할 때 학원 선생한테 배운 거야. 형이 이걸 나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이걸 막 쓰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미적분이 다 풀려. 이거 하나면 다 풀려. 물론 이걸로 한 번 안 되면 이게 또 0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또 한 번 쓰면 되거든. 2번 쓰면 돼. 근데 2번 쓰고 안 되면 3번 쓰면 돼. 근데 그게 좀 이제 귀찮긴 해. 그러니까는 안 되는 문제가 있기는 있다 하면서 못 쓰게 만들어. 그래도 난 썼지. 무시하고 썼어. 대학교를 딱 갔는데 교수님이 이걸로 딱 하더라고 수업을. 그래서 내가 와. 근데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야. 노피탈 정리 안 배웠냐? 고등학교 때 안 배웠대. 그거 왜 안 배워? 그거 야매라고 그러는데. 야매면 역사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를 않잖아. 그 네이버에다 검색해서 노피탈 정리하면 나와. 야매인데 어떻게 나와 이게? 그치? 내가 봤을 때 엄청난 발명품 중에 하나다. 노피탈의 정리. 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잖아요. 0분의 0꼴이라든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노피탈 정리는 언제 써먹으면 되냐면 분모에 넣었는데 0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안 나와. 그럴 때 써먹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내가 계산이 중간에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검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유용하게 잘 활용해서 써먹기 바래. 알겠죠? 선생님이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데 뭐 그래프를 분석하고 뭐 실적을 분석하고 이런 거 안 해. 나는 어떻게 알겠니? 처음에 미국 시장이 딱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바바바바바 뭐가 튀어. 1등 하는 애가 수익률이 미국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막 150% 막 이런다고.
처음에 우리나라는 30%가 한계인데 미국은 그 상한선이 없어. 그래서 드드드드드 튄다고. 튀는 애를 딱 봐. 그럼 나도 이게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뭘 체크하냐면 체결 강도라는 게 있어. 체결 강도가 사고자 하는 사람하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1대1로 딱 만나면 그 체결 강도가 100이야. 근데 체결 강도가 1000이라는 건 뭐냐면 팔려고 하는 사람은 100인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1000인 거야. 이렇게 10배로 많은 거야. 그럴 때 체결 강도가 1000이 나오는 거야. 그럼 살려는 사람이 10배로 많으면 올라가겠지. 그걸 딱 확인하는 거야. 아, 그러면 얘가 바바바바 튀는데 계속 오르겠다. 이 생각을 딱 하는 거 순간적으로. 그거 사는 거야. 일단 사는 거야. 그게 어떤 회사인지도 몰라.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 딱 사. 그 다음 어떻게 해? 150% 가다가 그게 200%, 300%까지 갈 거 아니야. 무조건 팔아버려. 어? 아니, 물론 그게 막 500, 1000 가겠지. 그때까지 안 기다리는 거야. 나는 그냥 팔아버려. 그럼 얼마 먹어? 예를 들면 150%에서 사가지고 200%에서 팔면 50% 먹지. 국내는 30%가 상한선인데 난 벌써 50% 먹었어. 단 1분 만에. 이렇게 하는 걸 스캘핑이라고 그래. 스캘핑. 주식의 한 투자 기법이야. 초단타. 내가 뭔 얘기하려고 했지? 아, 그러니까 지금 높이 달 정리하다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만한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 기억나는 대로 했어. 기억나는 대로 했고,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거를 이제 문제 만들어가지고 내가 좀 풀이하면서 할게. 잠깐 쉽시다.